이번 주가 이제 FOMC 회의여서 뭐 별 얘기들 다 나와요. 어제 주말 사이에 보니까 그 CS은행이죠. UBS 은행에서 뭐 인수한다고 최종 협의했다고. 근데 긴박하게 많이 움직인 것 같아요. 주말 사이에도. 어찌됐건 물밑 작업해서 뭐 인수한다고 해서 금융시장을 조기에 뭐 안정시키겠다 이런 의지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작년으로 좀 돌아가서 보면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게 있어요. 이번 뭐 인플레이션 사태나 이번 물가 그 금리 인상하는 거 이런 게 1년 정도는 가지 않을 거다라고, 주기가 짧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줬던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작년 연말에도 그렇고 올 초 심지어 뭐 지난주 2주 전에 1일 리비하지 말고 0.25% 오를 거니까 두고 봅시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도 사실은 안 믿어. 유명하지 않는 전문가의 비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유튜브에서도 0.25% 오를 거예요 그랬더니 댓글 다시는 분이 공부 좀 더 하고 오세요. 뭐 파월이 주말 사이에 뭐 상원 하원에서 연설했어요. 뭐 이런 내용까지 막 댓글 달면서 저보고 공부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현실이구나. 근데 제가 이걸 제 생각만 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보고 저도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는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뭐 정부 기관에 있는 여러 사람들, 금융권에 있는 분들, 아니면 경제학자들, 미국이나 이런 쪽에 글로벌 투자하는 분들, 이런 분들의 의견들까지 종합적으로 보면 폭락론자는 어쩔 수 없이 계속 폭락을 주장할 수밖에 없고요. 폭등하는 사람들은 폭등론을 계속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 공부를 하니까. 하지만 저는 폭락론자나 폭등론자는 아닙니다. 그런 쪽의 스탠스를 갖추는 게 아니고 현실만 보자. 투자하시는 분들의 냉정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라는 게 제 투자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리를 예상해 보면 뭐 저희가 이제 상반기 뭐 주택 시장이나 빌딩 시장 전망도 해 봤잖아요. 거기에 보면 미국이 생각보다 빨리 딱 1년 만에 금융시장 쪽에 조금 취약한 쪽에서 먼저 반응이 온 거고요. 실제로는 미국도 말씀드렸지만 5% 이상 금리를 계속 끌고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게 많아요. 실제로 지금 인플레이션을 포커스로 맞춰서 그 파월 의장 쪽에서 계속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아니고 금융시장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면 하반기 되면 부동산 시장, 그 중에서도 건설 쪽에 PF나 이런 건설업 쪽에서 문제가 생기실 수 있어요. 근데 PF 쪽이나 이런 금융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건설업 쪽에 문제가 생기면 건설업계 이 부실이 금융 쪽으로 번지는 구조예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비중이 커요. 우리나라는 보셔서 알겠지만 그 니치 시장이 있고요. 부동산 신탁 시장이 또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업 시장이 따로 있어요. 경제 규모 자체가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 비해서 유독 비중이 큰 나라예요. PF 부실이란 말이 요즘에 유독 좀 많이 나오죠. 하반기에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 산업구조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PF 시장의 부실은 금융시장 부실까지 전이 될 확률이 높은 나라. 그래서 이 건설업이 망가지면 안 되는 나라인 거예요. 지금의 금리 상황은 오래 못 갑니다. 뭐 비슷한 스탠스로 여러분들한테 누차 얘기는 했지만, 하반기에 우리나라 금리는 제가 예상했던 걸로 보면 연말에 3%, 지금 3.5%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그 기준금리는 3%, 많이 빠지면 2.75%까지도 낮춰줘야 우리나라도 문제가 안 생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 금리를 얼마나 볼 거냐 봤는데 한 4.5, 많이 빠지면, 그리고 5월 달에는 올릴까요? 올릴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다고 봐요. 그래서 5.25까지는 갈 수 있다. 지금처럼 미국 쪽의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5월 달에 0.25% 올리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맥시멈 이제 당초 예상했던 5.5보다는 조금 낮은 5.25 정도가 미국의 기준금리 정점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우리들이 아직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미국 쪽의 리스크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반기에 이제 미국도 정부 예산을 짜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정부 재정이 부도위기라고 매번 하죠. 그런 상황도 지금 있어서, 그리고 아이러니한 거는 한국은행도 그렇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죠. 미국도 그렇고 은행 쪽은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하는데 정부 쪽은 돈을 계속 푸는 상황.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 한국은행하고 FOMC 그 요쪽 은행 쪽하고는 긴축을 하고 있죠. 말 그대로 그 우리 코로나 때문에 풀었던 돈을 회수하고 있는 절차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을. 근데 정부는 계속 돈을 푸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 정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상관관계에서 이런 서로 다른 행보를 걷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분들도 조금 이 시각을 이제는 조금 보수적인 시각보다는 약간 이제 공격적인 그런 생각들도 조금씩은 전환하실 때가 오고 있다라고 보여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